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최근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해제 및 수출 규제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의 기술 국산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원천 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며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와 경제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KBS가 함께 모여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월드클래스 300기업 중 우수 중견기업을 발굴, 소개함으로써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중견기업들의 뜨거운 땀의 현장. 중견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KBS 기술 강국 프로젝트 중견만리 지금 시작합니다. 둘, 셋. 우리는 휴대폰 카메라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카메라의 색감인데요. 얼마나 자연색과 가깝게 연출이 되느냐에 따라 휴대폰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휴대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카메라 모듈. 이 제품을 우리의 중견기업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희 회사가 카메라 모듈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정말 토종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최강자를 넘어 이제 전기차까지 생산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 캠시스. 1993년에 설립된 캠시스는 3,6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 베트남 등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선두주자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캠시스를 만나봅니다. 우리는 휴대폰 카메라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휴대폰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카메라 역시 깨끗하고 선명한 색감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은 카메라 모듈인데요. 우리의 카메라 모듈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스마트폰의 선택의 기준이 카메라의 성능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메라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중요도는 첫 번째 성능, 고화질을 만들기 위한 성능, 아웃포커싱 기능이라든지 와이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 것이 카메라의 기술이 되고 그거를 평가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주는 게 카메라의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연 풍광을 최대한 자연색과 가깝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색감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필터가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순간을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속의 카메라 모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휴대폰은 점점 얇고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그 부품 역시 작고 얇아야 하는데요. 카메라 모듈은 이미지 센서와 전자회로, 렌즈, 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 역시 작고 얇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는 사이즈, 두 번째는 무게. 사이즈는 작아야 하고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당연히 이 스마트폰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께의 가면 갈수록 얇아지는 거에 맞춰서 카메라 높이 또한 가면 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메라 모듈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캠시스 본사 연구실. 지금은 화질 테스트가 한창인데요. 카메라 모듈은 작고 가볍고 얇은 특성과 함께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색감과 카메라에서 찍힌 색감의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밝고 어둡고 안과 밖,
멀고 가까움에 따라 색감과 화질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납품드리는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서 고객사에서 화질 튜닝을 진행합니다. 화질 튜닝 된 것에 대해 저희 쪽으로 화질 검토와 화질 평가를 요청하면 저희 쪽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 평가를 한 후에 고객사에서 제공받은 정량화된 이미지 평가 툴로 화질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럼 화질 튜닝이란 무엇인가요? 화질 튜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색감과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색감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테스트와 평가 과정을 거쳐 탄생한 카메라 모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우수한 화질의 카메라 모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연간 1억 개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캠시스의 베트남 공장입니다. 2014년 카메라 모듈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공정 자동화를 이루며 카메라 모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공정을 거쳐 카메라 모듈이 생산됩니다. 특히 선명한 색상과 화질을 잡아주는 액티브 얼라인 공정은 카메라 모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액티브 얼라인 공정과 함께 16메가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의 위상 검출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PDAF 공정 기술까지 갖추고 있어 제품의 기술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카메라에서 우선시되는 게 선명도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 해상력이 주변과 중심에 모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설비에서는 각 축에서 6축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X, Y, 세타 값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중심, 외곽에 있는 중심을 맞춰주고 선명도를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즈와 모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화질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이 공간을 얼마나 좁게 만드느냐가 기술의 핵심이라는데요. 이 역시 캠시스가 해냈습니다. 렌즈와 모듈 사이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좁혔는데요. 빛이 들어왔을 때 공간이 별로 없으니 바로 피사체를 구현할 수 있어 화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부품 특허 79건을 비롯해 디자인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카메라 모듈 기술에 대한 호평으로 홍콩, 일본 등에 수출하며 매출 역시 가파르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런데 그 회사에 캠시스가 카메라 모듈을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캠시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이미 도달해 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현재 카메라에서 세계 최고의 카메라 모듈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시장을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품질 안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외관 검사 공정 자동화 장비를 갖춰 생산성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까다롭게 진행한다는데요. 이물 검사 장비를 자체 개발해 몇 번의 실험과 테스트를 거치며 공정 기술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량률은 약 한 1000개 중에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물 사이즈가 0.3 마이크로까지 검출이 될 수 있는 그 자동 설비가 되겠습니다. 0.3 마이크로면은 저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의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검증 시스템까지 직접 개발했다는데요. 엄격한 수치 관리, 품질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낮은 불량률을 넘어 무결점에 도전하고 있는 캠시스. 이러한 노력으로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하이테크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영방송 VTV에 소개될 정도로
토종 기업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투자 회사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캠시스 비나는 2014년도에 베트남에 진출했고 진출한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기술 현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의 글로벌 생산 기지 및 헤드쿼터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깐깐한 품질 관리와 투자에 힘입어 신기술 개발 역시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액션캠 카메라 모듈 개발이 그것입니다. 액션캠은 주로 스포츠, 레저, 액션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 광각 캠코더인데요. 이 액션캠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360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액션캠에 캠시스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바일형으로 되게 이제 일반적인 화각과 일반적인 어떤 그 형태로 결정되어 있는 게 많은데 기존에 이제 그걸 탈피를 해서 이제 모바일형으로 진행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을 때 180도 이상의 화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180도 이상의 화각에 대해 모듈을 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액션캠은 기존의 바디캠의 단점을 보완해 편리성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5G 통신망의 발전으로 실시간 AR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해줘 이제는 찍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카메라 기술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 모듈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업체 간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기술 개발을 이뤄 오늘날의 세계 최초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DSLR 카메라하고 휴대폰도 다 들고 왔었는데 그때는 되게 나를 둘러싼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사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안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 다 남길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없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고 기존의 제품들은 70에서 130도, 최대 180도로 찍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액션캠은 앞뒷면과 좌우에 카메라 모듈을 넣어 손쉬운 동작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360도 구현 가능한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액션캠은 움직임이 많은 레저 활동이나 유튜브, 개인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등 그 사용처가 넓어 단순히 찍는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카메라로 진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필요한 TOF 카메라를 지금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 디지털 줌에서 이제 광학 줌, 일반적으로 이제 해상도가 동일한 상태의 줌 기능을 갖는 광학 줌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뿐 아니라 생체 보안 인식 기술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신제품 개발에 나섰는데요. 소재 센서, 구동 드라이버 등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로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을 만들어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터치바이오는 체내 투과가 가능한 초음파를 활용해 손가락의 표피, 혈류 흐름까지도 3D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보안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초음파 방식은 초음파 에너지를 쏴서 반사파가 되돌아가는 시간과 에너지 양을 읽어서 지문을 형상을 읽어내는 방식이고요. 3차원의 초음파로 읽어내기 때문에 보안에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 인식 기술은 그 편리성만큼이나 보안의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번 터치해도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 타인이 지문을 도용해 사용할 수도 있고 위조 지문으로 휴대폰 인증이 되는 등 보안의 허점이 여러 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이나 홍채 등과 달리
지문의 손상이나 습기, 이물질에 취약한 것이 지문 인식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 그 쓰임새는 어떨까요? 그 생체 보안이라는 거는 카메라에도 보안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에도 보안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정말 다양한 부분의 보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그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 보면은 세계의 기술 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영광의 E-모빌리티. 영광은 대규모 전기차 시범 기지를 만들어 전기차 사업을 지원하는 전략 기지입니다. 캠시스는 이곳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일단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오는 이동수단이면서 부족한 이동수단을 채우는 그런 이동수단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새로운 타입의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한국이나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가 주 이동수단인 동남아. 소음과 공해가 심한 이곳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새로운 교통 대체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는 90만 대 이상의 초소형 전기 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시간 8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캠시스의 거침없는 도전과 질주, 여기에는 박용태 대표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요. 카메라 모듈을 갖고 카메라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장 쪽에다가 제가 자동차 산업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장 쪽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장 쪽에 저희가 진출을 했었고 그게 좀 더 발전되면서 저희가 전장 쪽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쪽에 저희가 산업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자동차 전장 사업의 핵심 부품인 어라운드 뷰 개발을 했던 이력과 전장 사업의 핵심 부품 기술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남들보다 쉽게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체 검수 기관을 모두 갖추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 다른 큰 회사들이 하지 않고 중견 기업이 할 수 있는 그 전기차이면서 초소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초소형 자동차가 또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조 장치라든지 기존 앞에 하는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독자적으로 저희가 베테랑들을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격도 맞추면서 이런 기술적인 게 구현이 되는 어떤 차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최대 관건은 핵심 부품인 배터리, 차량 제어, 인버터 등의 기술력을 얼마나 높이느냐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세보는 100% 국내 기술로 탄생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디자인, 색깔, 부품, 성능 모두 국내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량 출고 전 센서, 제동력, 방수 등을 직접 검수하고 배터리 내부에 자동 소화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작지만 강한 초소형 전기 자동차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3,000대 넘게 선계약을 마치고 2019년 10월 1호차 출고식을 가졌다는데요. 저희들이 그 국책 과제로서 초소형 공유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스타일링, 원하는 정도의 차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목적으로 공유 개방형 플랫폼의 국책 과제에도 저희를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오픈을 할 거고 그런 쪽에 이제 이익을 좀 담당하는 게 저희 캠시스의 또 하나의 내부 과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캠시스가 새로운 사업에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패기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조직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는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변화는 성장을 부르고 특별함은 성공을 부른다.
수평적인 조직 관계를 강조하며 누구든 의견을 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캠시스의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Ngoài việc được đào tạo ở kiến thức ở trên qua những buổi đào tạo này thì chúng tôi cũng có một đội ngũ kỹ sư và cũng cùng tôi trực tiếp vào trong line để làm việc trực tiếp cùng với một đội ngũ công nhân hiện tại ở trong line và trực tiếp thao tác để tìm ra và nghiên cứu những con hàng mới nhất để đưa Camsys phát triển.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몸소 느끼고 있는 신입사원 이재호 씨. 그는 이곳 베트남에서 새로운 일과 사람들을 겪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일단은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좀 혼자 개인적으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이 직원들한테 전달할 때도 제가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같이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라인에서 지켜보면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금 이해하게 되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낮게 나와야 된다고? 아니야 확인해봐. 0.91로 바꿔줬잖아. 다시 한번 kiểm tra 해줘. 베트남 직원이든 한국 직원이든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어수선한데요. 신입 직원 이재호 씨의 낯빛이 어둡네요. 지금 무슨 일 있나요? 아까 그 회의 시간에 진행했던 그 어떤 테스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 차이가 지금 다른 부서끼리 안 맞아가지고 좀 진행을 빨리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재호 씨는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는데요. 모르면 물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늘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 선배들 덕분에 오늘의 문제 역시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토종 기업의 뚝심으로 달려온 캠시스.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익한 뭔가를 얻는다 그랬거든.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조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우리 임직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선두주자로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이루며 토종 기술의 자부심으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중견기업 캠시스.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캠시스의 당찬 미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워크 스마트! 스마트 캠시스 화이팅! 우리 대표님에게 있어서 카메라 모듈은 이것이다라고 딱 한 줄 평을 해주시면 될까요? 카메라 모듈은 캠시스의 꿈이다.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박항서 감독님이라고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인생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애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 고수 같은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없어서도 안 될 존재. (1989년) 베를린 장벽 철거 현장, 1995년 8월 15일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현장, 2003년 청계 고가도로 철거 현장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거대한 전환의 현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이화 다이아몬드. 강한 절삭력이 필요한 건설 현장부터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섬세함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까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일상 곳곳에 스며든 세계 다이아몬드 공고 시장의 최강자 이화 다이아몬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가 월드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다이아몬드 공구 산업을 개척한 리더로서 이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VA ist die Nummer 1 in der Welt.
fastest cutting speed in the world. It's definitely number one. 아름다움과 강함이 만나 빚어낸 눈부신 기술력. 칼날 하나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화 다이아몬드를 만나봅니다. 예술과 낭만의 나라 이탈리아. 거리 곳곳엔 다양한 석조 건물들이 즐비한데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내려오는 유럽의 대리석 문화. 그 때문에 이탈리아는 지금까지도 대리석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주방 설비는 물론 인테리어, 건물 내부 설계까지 다양한 변신을 주도하는 대리석.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의 상징인 대리석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이곳. 이곳에서도 이화 다이아몬드 공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늬에 따라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천연 대리석들. 투박하고 단단한 원석을 어떻게 하면 매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이 갱소에 있습니다. 칼날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두꺼운 원석을 잘라내는 건데요. 오차 없이 반듯하게 잘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화 다이아몬드 갱소. Non si pensava che in passato si potesse tagliare il granito o altri tipi di materiale con una lama diamantata. L'azienda EWA ce l'ha fatta, ci è riuscita, si può tagliare qualsiasi tipo di materiale, grazie alla loro tecnologia. Questo è il diamante che grazie alla loro tecnologia si è riusciti a tagliare questi tipi di materiale. 이 네모난 칼날이 바로 갱소의 뛰어난 절삭력을 증명하는 기술력이자 이화 다이아몬드의 자랑인데요. 돌기가 없이 매끈한 타사 공구와 비교해봐도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과거에 사용되던 갱소는 절삭 시 석회가루와 철가루가 다량으로 발생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는데요. 이화 다이아몬드에서 개발한 갱소는 전기 사용량 약 70% 감소는 물론 절삭 시 발생하던 석회가루와 철가루 발생을 최소화해 친환경적 공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도 높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석재나 금속을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작업에 다이아몬드 공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최첨단 미래 산업 현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구 중 하나죠. 강한 다이아몬드 공구로 세계를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화 다이아몬드의 자부심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1975년 설립된 이래 무려 44년 동안 외기를 고집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화 다이아몬드. 수요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해 최고의 기술력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지금도 다이아몬드 공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동차, 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한 공구를 개발해 왔고 매출의 대부분을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핵심은 각 고객마다 최적화된 맞춤형 공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력입니다. 다이아몬드 공구. 그 첫 시작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재료인 다이아몬드를 분류하는 작업.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알갱이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 다이아몬드들. 아주 미세한 가루 같지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크기는 작게는 0.5 마이크로에서부터 크게는 10mm까지 되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의 크기가 100미크론 정도 되거든요. 그에 반해서 다이아몬드 크기가 0.5미크론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이제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상의 다이아몬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제품의 성능과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형상 분류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원하는 다이아몬드들만 선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르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공구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꼼꼼한 분류가 끝났다면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 다른 금속 분말과 한데 섞이는 혼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축시키면 납작한 네모 모양의 다이아몬드 날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고온 고압을 가해 금속 분말을 녹여주면 다이아몬드 알갱이가 고정됩니다. 이제 원형 톱날에 다이아몬드 날을 부착해 주기만 하면 세상 그 무엇도 다 자를 수 있는 다이아몬드 칼날이 완성됩니다.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이화 다이아몬드의 결정적인 힘. 그 뒤에 숨은 특별한 기술력은 무엇일까요?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공구의 설계, 다이아몬드의 선별, 본드를 개발하는 설계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성형, 소결, 용접, 가공하는 제조 기술이 다이아몬드 공구의 기술력입니다. 특히 이종복합 재질인 다이아몬드 공구날의 대량 레이저 용접 기술은 국내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초의 기술력과 최고의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화 다이아몬드의 공구는 스위스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취리의 한 대형 건물 공사 현장. 오늘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와 철근을 자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이때 역시 다이아몬드 공구가 사용됩니다. 성인 남성의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이 두꺼운 기둥이 오늘 철거해야 할 대상. 무엇으로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화 다이아몬드에서 개발한 톱날, 월소입니다. 자르려는 구조물 앞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버튼으로 기계를 작동시키자 강력하게 돌아가는 월소. 이제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콘크리트 속으로 파고들면서 단숨에 잘라내고 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끝난 절단 작업. 게다가 그 단면 역시 아주 깔끔하죠? 월소는 벽체를 절단할 때를 비롯해 신축 건물과 부분 수리 시공, 그리고 다리 공사의 영역에서 콘크리트 벽면 또는 바닥면을 절단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Voltsaw blade from the company EVA, and we are using it for wall sawing, for cutting walls. Fastest cutting speed in the world, like a high-speed Ferrari. 이 외에도 공사 현장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화 다이아몬드 공구들. 잠깐 왔다 갔다만 했을 뿐인데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건설 공구와 함께 정밀 공구는 이화 다이아몬드를 바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공구들. 이 작은 공구에도 다이아몬드 칼날이 존재합니다. 초정밀 다이아몬드 공구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집에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같은 데 들어가는 다양한 렌즈나 디스플레이 쪽에 가공하는 툴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공구는 미래 산업과 4차 산업 등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정밀 다이아몬드 공구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이하의 정밀도를 가진 공구입니다. 때문에 선별된 다이아몬드를 초정밀 가공 기술을 이용해
각 공구의 형상에 맞게 가공하는데요. 이때 세공 기술자의 숙련된 감각은 필수 조건이 됩니다. 보석을 가공하는 정통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회전판을 이용하여 날카롭게 초벌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정밀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결이라든지 이런 치핑 같은 게 없어지게끔 가공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칼인 초정밀 공구는 건설 공구와 달리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데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완벽한 공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10,000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칼날, 이화 다이아몬드의 기술력입니다. 지난해 매출만 무려 2,700여억 원, 다이아몬드 공구 기업 중 국내 1위, 세계 4위의 자리를 지키며 당당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독일입니다. 과연 이곳에선 이화 다이아몬드의 기술력이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자동 연삭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H사.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 높은 입지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공관절 전량 100%가 이화 다이아몬드의 공구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중 이 동그란 연삭 휠이 대표적인 공구인데요.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작업 전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이화 다이아몬드의 연삭 휠이 작동합니다. 인공관절은 신체의 일부분이 되는 만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이화 다이아몬드의 기술력입니다. Ein großer Teil der weltweit eingesetzten Knieimplantate kommt von Haas-Maschinen. Auf unseren Maschinen werden typischerweise 2 Knieimplantate gleichzeitig geschliffen mit einem Doppelscheibenpaket der Firma EVA. Das sind keramische CBN-Scheiben und macht so eine Fertigung deutlich kostengünstiger und wirtschaftlicher als der fräsende Prozess als Vergleich dazu. 인공관절 가공 공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화 다이아몬드. 그중 최고의 기술력으로 독일도 사로잡은 CBN 휠은 특수한 공정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제품들을 소결하기 위해서 전기를 집어넣고 좀 돌리는 작업 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한 700도에서 한 3일 정도에서 굽거든요. 그래야지 완제품이 좀 그 팁 갖고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철저한 제조 공정과 40여 년간의 연구 개발로 연삭휠 내부 구조를 보다 미세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각 산업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공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연마 성능과 수명 부분에서 세계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와는 15년간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을 녹인 뒤 쇳물을 용도에 맞게 철판으로 제작하는 공정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변 롤러입니다. 공정 전반에 사용되는 만큼 흠집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공구가 이화 다이아몬드의 연삭 휠입니다. 작업량이 많아 금세 이렇게 녹이 슬고 상처가 나기 일쑤라는데요. 연삭 휠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말끔하고 매끈하게 바뀝니다. 마치 새 것처럼 보이죠? 특히 과거에 사용하던 지석 휠과는 달리 작업 시 불꽃 발생이 전혀 없고 휠 마모가 적은 만큼 사용 수명도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이화 다이아몬드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석기를 사용했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노래 스크래치 발생이 개선되어 짧은 시간에 연삭하여 노래 품질을 짧은 시간에 만족시켜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저희 작업자들의 작업성 또한 효율적으로 향상된 부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품 후 기술력도 우수하지만 개발을 진행하면서 포스코가 요구한 사항을 빠르게 수용하여 대응하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개발한 크기의 12인치 힐은 연마 품질 향상과 가공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걸로 생각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즉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이화 다이아몬드는 S사, H사, L사 등 국내 네로라는 기업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대한민국. 빠른 시대에 발맞춰 이화 다이아몬드의 기술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CMP 공정입니다. CMP 공정은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단면을 평탄하게 연마하는 작업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패드 표면에 쌓일 수 있는데요. 이를 치워주지 않을 경우 기공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CMP 패드 컨디셔너인데요. 연마 중에도 패드의 표면을 원래 상태에 가깝도록 복구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 역할을 다이아몬드가 해준다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10년의 연구 끝에 더 놀라운 기술력이 숨겨진 CBD 패드 컨디셔너를 개발해냈습니다. 불규칙했던 다이아몬드 입자를 편차 없이 균일하도록 설계한 건데요.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균일한 다이아몬드의 입자. 이 기술력은 24개 특허를 출원, 개발 직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명에서도 차이가 있을까? 20시간 동안 기계를 돌려 확인한 결과 월등한 수명 향상이 확인됐습니다. 팁 자체가 굉장히 균일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팁의 모양이나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컨디셔너의 성능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존 다이아몬드 컨디셔너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5명의 연구원이 포진해 있고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는 기술연구소. 특히 젊은 인재들이 많이 소속된 곳이기도 한데요. 입사 3년 차인 전광호 주임이 몸담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영업에서 이 제품 수명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새로 개발된 CVD 다이아몬드 코팅 기술을 적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새로운 코팅 방식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명이 얼마나 개선이 될까요? 평가 자료가 여기 있는데 한 1.5배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회사 선배들과의 회의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똑부러지게 피력하는 전광호 주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CVD CMP 개발팀이 있고요. 거기서 가공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 같은 것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상용화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구 산업의 특성상 그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기술들도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쪽 분야에 써먹어서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회사 내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면 회사 밖에서는 김재희 대표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 독일에 30년 넘게 같이 일해오신 고객사 방문하러 왔고요. 신제품 소개하러 왔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고객사에 자주 오시나요? 네,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노력에 있는데요. We introduced this derivatives to you in 2018 and so going through the several field tests by you and the performance was confirmed and also we got the first order first half of this year and made the shipments in July this year. We designed the tube so that it has different groove pattern, and hopefully this can help with the dust extraction issue. Very good. So the segment performance so far is going well, yeah? Fantastic. And it's a good product. 작은 인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견고하고 단단해져 갑니다. Es sind 30, 35 Jahre. EVA ist nicht nur ein wichtiger Lieferant, EVA ist auch ein guter Partner und wir arbeiten in Freundschaft zusammen. EVA ist die Nummer 1 in der Welt. Wir werden noch viele Jahre gut und erfolgreich zusammenarbeiten.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판매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김재희 대표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제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러한 정성이 쌓여 수많은 유명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화 다이아몬드. See you in Korea. Thank you. Bye bye. Bye. 지금까지 산업 분야 또 지역 면에서 상당히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산업 발전에 맞춰서 좀 더 넓은 개념의 가공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키워나가고 또 저희 글로벌 사업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과 영업 분야에 많은 젊은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국산 다이아몬드 공구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준 이화 다이아몬드. 더 발전된 기술로 더 넓은 분야를 개척하며 이막을 열어갈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